한국이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 많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스토리텔링으로 투자를 하면은 실패를 하죠.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때 막 몰렸다가 다시 또 실망하고 또 다시 팔고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신 한국조선을 선택했는데 현재 한국의 조선업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 조선 이제 산업이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근데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조선업의 경쟁력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면 많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을 해서 그 많은 조선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큼 시너지가 있을까, 얼마큼 매출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투자할 때 어떤 스토리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조선업에 투자하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좋다는데 바이오에 투자하자. 배터리가 좋다는데 배터리 투자하자. 이런 식은 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여기서 나오는 뉴스처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모든 조선주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예측이 가능할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투자하다가 또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조선주는 어떤 신호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토리텔링으로 투자를 하면은 대부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때 막 몰렸다가 또 다시 또 실망하고 또 다시 팔고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다는 저의 방식은 조선주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AI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이익이 늘어나는지 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조선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고 또 근데 실제로 그 경제적으로 그 회사의 매출이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런 투자 열기가 식게 되고 또 그러면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그 편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잘 된다니까 막 사람들 돈이 몰렸다가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인 전망은 어쨌든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노동 집약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는 굉장히 시크릿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다가 또 굉장히 어렵다가 그걸 반복하게 되죠.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화랑이냐 아니면 불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전도 그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특히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추가로 원전을 짓는 거를 다 포기를 했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다음에 폐기물 때문에 그랬는데 많이 이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활성화하게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원전에 대해서 혜택을 볼까? 기업 간 무조건 원전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투기하는 것보다는 원전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까 그거를 따져보고 투자하셔야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전이 그동안은 다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그 시각에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탈원전을 선언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과거에는 이제 대체 에너지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거기에 의존할
했고 그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겠죠. 근데 에너지가 정말 이제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바뀌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전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요. 원전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은 내가 현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전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정말로 안전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은 나라가 너무 좁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재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시각을 갖다 치더라도 정말로 한국 전체로 봤을 때, 한국 미래를 봤을 때 원전이 정말로 안전한 거냐,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원전이 월등하게 저렴하냐, 그거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원전이 좋다, 나쁘다,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AI 등의 발전으로 원전은 필수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좁은 나라에서 원전을 계속 졌을 때 정말로 만약에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 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많은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진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냥 원전을 좀 덜 짓는 걸로 할 것인지는 정말로 국가 대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길게 보면 원전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폐기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그거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란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우리 일본하고 비슷해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 동력이 이미 많이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한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잘못된 편견, 가난하게 되는 편견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 독립,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갖기를 희망하는 생각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소비 습관이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변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 금융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금융 문맹이라는 거를 정말 벗어나게 하는 내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리의 부자학교라는 회사를 차리게 된 이유도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 주식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 건지,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막연한 분들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존리의 부자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뉴스레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하게 되면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거든요. 존리의 부자익이라는 걸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있고, 또 매일매일 받아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대로 된 그런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요새는 너무나 뉴스가 넘쳐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뉴스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뉴스가 많고, 특히 금융 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저거는 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용어라든가 주식에 대한 상식을 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일단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한국은 굉장히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 이유가 금융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딩방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사람은 그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나보다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도 금융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식에 대한 주식 공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일반 외우고 그러는 공부가 아니죠.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회사를 어떻게 고르는가, 펀드를 어떻게 고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너무 재미난 공부니까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상식이나 이런 많은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부자가 됐느냐,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훌륭한 투자 철학을 가지시고 돈을 일하는 거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책 구매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 뉴스레터 거기에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꼭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